여성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에스트로겐이고,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여성암 이것만 꼭 알고 주의하면 절반은 방어됩니다. 에스트로겐 못지않은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성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에스트로겐이고,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여성암에 에스트로겐 못지않게 큰 영향을 끼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미누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려진 대로 유방암의 95%는 여성 호르몬 의존형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생성과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유방암에 걸리면 오히려 부족한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먹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이 에스트로겐에 대해서는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여성암에 영향을 미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미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헤테로사이클릭 아미누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난소암을 비롯해 여성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 못지않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유방암 발생 위험률을 매우 높인다는 것이 2007년 여러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유방의 유선세포의 DNA 손상을 일으키는데 육류의 조리 방법에 따라서 DNA 손상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서 요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진들은 고기를 요리해 먹을 때 나오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유방암 세포에 떨어뜨렸더니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렸을 때만큼이나 암세포도 더 빨리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의 역할과 합하여 암세포의 성장, 주변 세포로의 침범과 전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논문에 밝혀졌습니다. 이 도표는 에스트로겐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비교한 것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두 가지를 암세포에 떨어뜨려서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 정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에 검은색 긴 세로막대기는 에스트로겐이고 오른쪽에 갈색 긴 세로막대기가 닭 바베큐에서 나온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입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른 연구에서는 유방암이 유선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고기를 먹는 여성의 모유에서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의 수치가 높게 발견되었지만 채식을 하는 여성의 모유에서는 헤테로사이클릭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다른 조직에 침범하여 전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암세포를 놓고 또 중간에 미세막을 설치하고 또 이쪽에는 다른 쪽에는 정상세포를 넣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미세막을 뚫고 정상세포로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보시죠. 1번 그림은 정상세포가 미세막을 뚫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2번 그림은 에스트로겐을 넣어주니까 암세포가 어느 정도 미세막을 뚫고 올라옵니다. 3번 그림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을 넣어주니까 미세막을 많이 뚫고 올라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유방암에는 육류 섭취를 통해 흡수하게 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정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무엇입니까? 이 정체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변성 단백질입니다. 고기의 단백질을 고온에 굽거나 볶거나 튀길 때 변성 단백질이 생깁니다. 이 변성 단백질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막히게 하는, 온몸을 막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요. 이 육류에 있는 크레아틴 또는 크레아티닌, 아미노산과 설탕이 함께 있을 때 고열에 의한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독성 발암물질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유입니다. 근육질이 많은 고기나 생선은 그래서 드시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속재로 굽거나 볶거나 튀기지 말고 삶아서 먹어야 피해가 덜합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바베큐, 튀긴 생선, 튀김닭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를 오븐에 구워 먹으면 조금 덜 생기고 삶아 먹으면 거의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에 대해서만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기는 우리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 100도씨 이하의 찜 요리, 끓임 요리 등의 경우에는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가열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0도씨를 250도씨로 상승시켜 보니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3배 더 생성이 되었고 300도 이상에서는 훨씬 더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고기를 숯불에 구워 드실 때는 고기가 숯불에 닿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떨어뜨려서 구워서 드셔야 합니다. 구운 불에서 나온 고기 육즙은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헤테로사이클릭을 억제하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것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이런 것을 먹을 때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간 채소류와 함께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는 약 20여 종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에서도 인체 발암 추정 물질 그룹 2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의 생성과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최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림은 고기를 삶거나 찔 때 열원, 다시 말하면 불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조리하기입니다. 둘째 그림은 고기를 구울 때 센 불보다는 중간 불을 이용하고 식품을 자주 뒤집어서 그을리거나 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림은 충분히 익힌 후에는 더 이상 가열 조리하지 않기입니다. 넷째 그림은 황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양파와 마늘 등과 함께 먹으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육류를 고온으로 요리할 때 나오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가 에스트로겐 못지않게 유방암 세포의 생성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 에스트로겐과 합하여 유방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암에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육류는 섭취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꼭 먹어야 한다면 태우거나 튀기지 않는 요리를 해야 하고 가급적 가열을 적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육즙은 제거한 후 요리에 드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급적 고기를 드시는 대신에 제가 소개해드린 좋은 식물성 단백질들을 드시고 그리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